SNS로 IBS 임플란트의 장단점, 임플란트 종류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임플란트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뼈의 폭이 7mm 정도 됩니다. 보통 앞니의 경우 임플란트 직경이 4mm, 3.5mm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뼈가 최소 1.5에서 2mm 정도 둘러싸려면 3.5mm를 쓰면 3.5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뼈의 폭이 7.5mm가 되어야 하고요. 직경 4mm짜리를 쓰면 4 플러스 2 플러스 2 해서 8mm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뼈의 폭이 많이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임플란트를 쓸 것이냐? 뉴욕 치과에서는 보통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 1.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를 쓰거나 2. IBS 임플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뉴욕 치과에서는 익스터널 타입이나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은 앞니에서 잘 쓰지 않을까요? 큰 어금니 부위는 힘이 많이 가해지므로 임플란트 프랙처나 찢어짐이 많은 아스트라 타입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치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앞니의 경우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닙니다. 익스터널이나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은 위에 메탈 컬러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노출이 되면 비심미적이 됩니다. 임플란트 종류 중에 익스터널 타입과 인터널 타입 중 아스트라 타입과 스트라우만 타입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 빨간 원 부위 때문에 뉴욕 치과에서는 앞니에 있어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로 앞니 발치 즉시 식립을 한 케이스인데요. 앞니 브릿지 한 곳이 안 이쁘고 썩었다고 뉴욕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브릿지를 제거하니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치아는 포스트, 기둥과 크라운으로 계획하였고요. 그 옆 치아는 임플란트, 발치 즉시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뼈의 폭이 좁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퍼닉 처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IBS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았고 IBS를 사용했었다면 임플란트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옆 치아는 포스트를 한 것이 보이고요. 아스트라 타입의 덴티움 슈퍼 라인으로 발치 즉시 식립을 한 사진입니다. 왼쪽은 임플란트와 뼈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CT 사진이고요. 위가 2016년 12월 사진이고요. 밑에가 2020년 6월 사진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뼈 소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케이스에서 수술 전 CT, 가이드핀 CT, 임플란트 식립 후 CT 사진입니다. 이건 보철이 들어갔을 때 사진입니다. 잇몸을 약간만 자르면 옆 치아와 잇몸 라인을 맞출 수 있는데 환자분께서 50대 남성분이어서 저 상태에서 만족하셨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IBS를 앞니에 썼을 때 가장 큰 단점은 IBS의 경우 어찌 보면 인터널 스트라만 타입인데 머리 부분이 하나 더 달린 겁니다. 그 부분이 매직 포스트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풍치, 임플란타이티스가 오면 어떤 임플란트든 심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스트라 타입이 가장 덜 피해가 갑니다. 픽스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IBS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썼는데 임플란타이티스가 오면 정말 비심미적이 됩니다. 이건 세라루트라는 티타늄이 아닌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임플란트의 장점은 임플란타이티스가 와서 임플란트가 드러나도 티타늄 임플란트에 비해 그렇게 비심미적이진 않습니다. 하얀색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걸 보면 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걱정은 한국 치과 의사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IBS로 발치 즉시 식립을 한 케이스에서 약간 비심미적 결과가 나온 경우인데요. 풍치로 인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어서 발치를 하였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 당일 사진이고요. 발치 즉시 식립 일주일 후 사진입니다. 식립 2달 후 임시 치아를 했는데요. 매직 포스트 일부가 드러나서 비심미적이 됩니다. 물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상태에서 약간 깊게 한 1-2mm 정도 더 식립하면 됩니다. 실제 발치 즉시 식립 당일 사진을 보면 잇몸 라인이 꽤 올라갑니다. 실제 일반 본 레벨 임플란트를 이용했다면 뼈 이식과 잇몸 이식, 발치와 보존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IBS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에 사용하면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기만 하면 뼈가 붙는 부위, 매직핀 스레드 부위인데요. 에는 뼈가 붙고 잇몸이 붙는 부위, 매직 커프에는 잇몸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론적입니다. 실제 많은 케이스에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잇몸이 붙는 위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앞니 부위에 IBS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앞니 부위는 뼈의 폭이 좁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이식 난이도도 가장 높은 부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IBS 임플란트는 뼈의 폭이 좁은 부위에 일반 삼각나사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일반 삼각나사 임플란트 전통 뼈이식으로 실패해서 블락본이나 리지 스플릿을 하려고 했으나 환자분께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냥 와이어 덴처를 사용했습니다. IBS 임플란트를 사용한 후 이미디에이트 로딩, 즉시 부하까지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블락본까지 했는데도 뼈이식이 잘 되지 않아 임플란트를 못한 케이스입니다. CT 사진을 보시면 뼈의 폭이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려운 케이스에서 치아를 5개 뽑고 IBS 임플란트 6개를 발치 즉시 식립을 하였습니다. IBS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과거에 뼈이식 실패한 앞니 부위인데요.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미디에이트 로딩, 즉시 부하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발치 즉시 식립 당일 사진인데요. 미리 템포 브릿지를 만들어 와서 이미디에이트 로딩, 즉시 부하를 시행하였습니다. 밑에 사진은 이미디에이트 로딩, 즉시 부하 2주 후 사진입니다. 잇몸이 많이 아물었습니다. 4개월 정도 있다가 빨간 화살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시 브릿지를 쓰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IBS 임플란트를 앞니 부위에 쓸 때 장점은 앞니 부위는 골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뼈이식을 해야 하거나 발치 즉시 식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BS 임플란트는 발치 즉시 식립이나 골폭이 좁은 경우에 일반 삼각나사 임플란트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BS 임플란트를 앞니 부위에 쓸 때 단점은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의 매직 포스트 부위가 더 있으므로 일반 아스트라 타입에 비해 비심미적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풍치가 오면 비심미적일 확률이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 큽니다. 앞의 케이스에서 이 임플란트는 IBS 매직 코어를 사용했고요. 마진은 서브 마진입니다. 앞니이기 때문에 신미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서브 마진은 시멘트 타입으로 하면 시멘트가 남아서 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킬 확률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임플란트 홀이 뒤로 나와서 스크류 타입, 즉 시멘트를 사용 안 해도 되는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